저는 오늘 지역 발전과 공공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지역을 넘어서 각 도시들이 어떤 디자인 베이스로 어떻게 그 지역을 보다 나은 삶터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가 많이 됐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정의를 보자면 바로 미국의 그 사회학자이자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하버드 사이먼이 얘기한 디자인은 현재의 상태를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디자인이 어떤 특별한 전문가 집단이라는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딘가 평소에 불편하다,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해내고 그러한 상황을 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 분들도 모두 디자이너이고 그런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문맥상의 맥락에 맞춰 봤을 때 디자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눈을 뜨면서 눈을 감기까지 여러 일상에 알게 모르게 눈치를 챌 수 있게 없게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의 그 어떤 진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공공 디자인이란 정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안부, 문체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각 지자체들이 정의 내리는 공공 디자인이란 정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 영국의 토마스 헤덕이라는 공공 디자이너가 아주 세련되게 정의 내린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헤더윅은 공공 디자인을 더 나음을 위한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지역민이 살고 있는 그 삶터에 더 나음을 위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모두 공공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의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최근에 2021년도에 뉴욕의 그 맨하탄의 허드슨 강가에 오픈을 한 5월달에 이런 리틀 아일랜드 같은 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그 2013년도에 허리케인으로 그 배가 머무는 그런 공간이 부서졌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수리를 할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수심에 받고 그 위에 인공섬을 만든 이런 프로젝트로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보다 앞서서는 2010년도에 런던의 상징인 그 2층 버스를 휠체어를 타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보다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디자인을 개선한 그런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 사례가 말고요. 이제 그럼 공공 디자인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공 디자인은 국내에서는 퍼블릭 디자인이라고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외에서는 커머셜 디자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이 공공재, 즉 공공이란 말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적인 재화,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재원이 투입된 그런 예산으로 세워진 어떤 하나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디자인법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사실 이 정의가 있기 전부터 국내에서도 공공디자인은 그 역사가 짧지만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때는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들, 내방객들을 고려를 해서
환경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이 커다란 그 공사에 들어가게 되죠. 그 공사 안에서 이제 환경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이 부분이 공공 디자인 개념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95년도에 지방자치 시대가 오면서 각 지자체들이 이때 많은 CI와 많은 그 지역 캐릭터를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사실 이때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디자인 업체들, 특히 브랜드 아이덴티티 회사들이 국내에서는 많이 육성이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유의미하게는 2006년도에 서울시의 디자인 총괄 본부가 생기면서 서울시 내 공공 디자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서도 이제 공공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고 지역의 공공 디자인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8년도에 문체부였죠.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시도와 시군구의 공공 디자인이 재화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어떤 하나의 그 삶의 그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고민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제가 공공 디자인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공공 디자인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적 디자인과 공공 디자인의 영역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그 기준을 이걸 누가 공급을 하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로 기준을 잡았을 때 바로 공공의 주체, 즉 국가나 지자체 혹은 각종 공공기관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제작하고 생산해내는 것들은 모두 공공 디자인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공공주체, 국가라는 공공주체가 존재하는 한 이 공공 디자인은 지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인으로서 계속 영구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사람이 앉아서 쉬는 의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물도 그것이 사적 영역에서 디자인이 되느냐 아니면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디자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나 쓰임이나 개발의 목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라솔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으로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과 같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형태로 제품화가 되죠. 그런데 이게 같은 제품의 재화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영역이 왔을 때는 말리부 마켓플레이스처럼 이런 형태로도 개발이 될 수 있고 쉽게 우리 주변에서는 그 횡단보도에서의 가림막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자면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그 상품화된 디자인이죠. 자전거 디자인이죠. 그런데 이게 공공의 영역에 넘어왔을 때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자전거로서 이건 보시는 것처럼 대전의 시민 공용 자전거 타슈의 브랜드입니다.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또 다른 그 생활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거를 그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가 얼마나 가벼운지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결제는 간편한지 이런 여러 가지의 대중교통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 디자인도 그것이 목적이 또 세분화되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디자인이라도 앞에서 보신 그 자전거가 대중의 교통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 특성화의 측면에서는 저개발 지역민들을 위한 수소 탈곡기로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아프리카에서 구급용 자전거를 디자인한 한 디자이너가
아프리카의 주요 그 주식인 수수죽을 먹다가 여기에서 이제 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 폐자전거를 통해서 그동안 절구와 키질로 돌을 오랫동안 골라냈던 그런 노동력을 해방시키고자 그 나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이런 그 수소 탈곡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공공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매력이고 쓰임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공 디자인과 사적 디자인의 영역을 잠깐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공공 디자인 모습을 잠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그 캐릭터 디자인, BI 디자인에서 이런 조형물로 넘어왔을 때 그 영역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환경적인 정체성을 담아낸다는 그 목적 아래에서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생성이 됐고 논란도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이 아래서 보시는 이런 새우타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 굉장히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디자인이죠. 소래포구에 10억을 들여서 만들어진 그런 타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얼마나 그 지역에서 효용성이 있고 지역을 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그런 디자인 조형물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짬뽕이라고 읽혀지는 저런 그 벤치도 저기 군산시에 있는 그 짬뽕 특화거리에 설치된 조형물인데요. 저 조형물이 과연 저 특화거리를 얼마나 알리고 그 빛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그 지역민들 자체도 굉장히 많은 그 고민과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환경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형물을 다루는 그런 영역으로 제안을 드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 공공 디자인 영역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디자인의 영역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지역민 모두를 위한 디자인, 지역의 생활 안전을 더하는 공공 디자인, 지역의 생활 편의를 더하는 디자인, 지역의 생활 품격을 높이는 공공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지역민을 위한 공공 디자인을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즉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모든 지역민들 위한 공공 디자인이란 이런 그 몬트리올 광장에 있는 빛나는 시소처럼 이 몬트리올 콘서트홀에 있는 이 충동이라는 주제로 설치된 이 시소는 각각 시소에 LED와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 시소에 앉아서 그 시소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때마다 불빛의 강도와 소리가 바뀌면서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순간마다 끊임없이 변하는 어떤 그 재미있는 다양한 시퀀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물론 하나의 재미 요소를 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디자인도 그 지역민의 세세한 어떤 재미나 어떤 지역민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민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의 숨어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밴쿠버 롭슨 광장에 있는 디자인 계단입니다. 아까 제가 첫 그 페이지에서도 한번 그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쉬어가는 페이지로. 자세히 보시면 이 계단은 일반인과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계단입니다. 우리가 계단에서 지금까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계단에서는 일반인이 올라가는 계단과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계단은 옆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계단 디자인에서도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휠체어 혹은 자전거 혹은 유모차까지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한 계단에서 불편함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었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곳곳에 숨어 있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지역의 생활 안전을 더하는 그 공공 디자인을 보시면 가장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제부도의 예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부도가 이제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부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색깔 그리고 환경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아주 그 지역에 가장 어울리도록 큰 소리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화된 디자인으로 그 생활 안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안전 예방 디자인, 안전 디자인, 세프티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그 진행됐던 여러 지역에서 이런 안심마을 골목길 벽화도 우리가 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그 공공적인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워낙 이제 코로나가 바꿔놓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안전을 꼭 대면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을 알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매거진을 통해서 그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범죄 예방 안전문화 매거진 중 한 꼭지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온라인을 활용하는 인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디지털 범죄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런 그 디지털 도박 등에 관련된 그런 어떤 하나의 범죄의 접근성을 좀 줄이고자 이런 안전하고 쾌적한 그 디지털 사용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 시리즈 안에서는 밖에서보다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집의 생활 안전을 더하는 이런 그 매거진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코로나를 예방하는 디자인도 있는데요. 이 사례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 디자인 회사에서 집에서 머물라는 그런 주제로 만든 그 문고리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연령대에 따라서 버전이 각각 다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자신들이 다운을 받아서 색칠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키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공을 위한 디자인 영역이면서 시대성을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디자인 회사가 개발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레이저 원형 포인터와 밴드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회를 살 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안전하게 이 밴드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어느 일정한 공간에서는 내 안전망의 거리라는 것을 이 밴더와 이 색깔을 통해서 알려주고 어느 일정한 그 거리가 안전거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 색깔을 통해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주의를 줍니다. 예. 이런 안전 디자인도 공공 디자인의 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역의 생활의 편의를 더하는 디자인을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좀 볼게요. 사실 우리가 공공 디자인은 대부분의 그 지역 구성원들,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굳이 영역을 따지지 않더라도요. 근데 우리가 시각 정보 전달, 요즘 한참 그 읽기 쉬운 도시 디자인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그 일본의 사례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큰 설명이 없이도 굉장히 절제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통해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즉각적으로 사인을 주고 안내를 할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즐기고 있는 하나의 생활 편의를 더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깝게는 강남역에 몇 년 전에 그 1호점 버거 그 쉐이크쉑이라는 버거 그 전문점이 들어왔을 때 그 호딩 디자인도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안전뿐만이 아니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더했던 호딩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딩이라는 건 이렇게 안전 가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호딩이라는 거는 위험이라는 표시로 아주 도배가 된 그런 장치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업체는 그 안전을 가리는 가림막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안에 매장 앞을 지나가는 그 누구로도 편히 쉬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저렇게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서울의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이라는 그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역은요.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고 항상 복잡하다는 인식을 벗어나서 이 역에 가면 지하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올라오는 그 거리가 어떤 내가 예술 갤러리에 가운데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자 저렇게 철저한 그 녹사평역 지하 예술 공간 구성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역을 찾는 일반인들, 시민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즐기는 어떤 예술로서의 그 지하철역을 이용하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그 콜로라도에 있는 작은 그 지역에 있는 공항의 리모델링 사례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통나무로 된 그 오른편에 저 사진이 바로 이 그 콜로라도 집섬이라는 지역에 있는 로키 산맥 근처에 있는 작은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공항입니다. 그동안은 저렇게 오두막처럼 생긴 공항이었는데 이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니 주로 겨울에 스키를 타는 목적으로 이 작은 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잠깐 동안 머물고 가는 이 공항에서라도 이 지역의 아름다운 공간을 환경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에서 고민이 출발해서 이렇게 안에서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웨이팅 시간에도 바로 반대편의 로키 산맥을 관망할 수 있도록 이런 뷰를 제공하는 그런 공항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역의 생활의 편의성을 더하는 디자인인데요. 이 생활의 편의성을 품격을 더하는 디자인은 비단 커다란 공사가 들어가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몇 년에 걸친 작업이 아니더라도 이 헬싱키 내에 있는 그 사적 공간인 카페와 공적 공간인 도로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화분 조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의 공공 디자인적인 생각 요소가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지역적인 특색도 있겠지만요. 주차를 어떤 카페나 일반 도로에서는 주차를 막을 때 드럼통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화분을 통해서 공공과 사적인 공간의 구획을 나눈다는 것은 참 그 세련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공공 디자인이 그 지역에서 각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지역의 공공 디자인이 그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보셨던 디자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포함되지는 않지만요. 기존의 공공 디자인은 하드웨어적 접근이 많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 내의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장소를 포함해서 그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부르는 공공 벤치, 버스장, 우편함 이런 부분들의 공공 시설물들의 기능적인 사용성을 높이고 거기에 외형적인 어떤 세련미, 감성을 고도화시키는 게 어떤 재화로서의 그 도시 내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 공공 디자인에서는 저는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통합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삶과의 관계성에 기반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중심이 된 공공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요즘 그 디자인 방법론 중에 그 어떤 사회 통합적인 그 요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 일반적인 서비스를 개선하는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한다든지 그 서비스 디자인의 관점에서 주민들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관점에서 어떤 공공재를 재공공화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변화하는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경직된 공공성이 그 무거운 공공성이 아니고 소통을 통한 사용자, 여기서는 지역민이 되겠죠. 그 사용자 중심의 공공성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지역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서울로 7017이라는 지금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가도로로 세워진 저희는 그 서울로 7017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상징이기도 했던 1970년대의 도로를 2017년도에 17개의 다리로 건설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7017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 내 기반 시설로서의 가장 디자인적 역할에 충실했던 디자인의 결과물이고요. 바로 이 앞서서 유사한 사례로 설례로서 더 하이라이트 파크가 바로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려졌던 그리고 방치됐던 뉴욕의 고가도로를 공중 정원으로 탈바꿈한 것. 이것들이 바로 도시 내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그런 디자인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런 부분 각 나라에서 재미있는 형상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우리가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공공재겠죠. 이렇게 많이 이제는 공공재가 그 무거움을 벗고 굉장히 유쾌하고 가볍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외형과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그래픽으로 다시 태어난 횡단보도 디자인도 있죠. 보시면 이 도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와 그 명품 샵의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곳도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서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횡단보도의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 시각을 변형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저런 그 3차원적인 횡단보도를 디자인해서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일반 공공재의 디자인이라고 할 텐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화하는 공공 디자인, 즉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에서의 공공 디자인의 영역을 본다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회적 통합의 위치에서 있어서의 지역의 공동체 화합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볼 때는 경북 영주시에 있는 풍기업 사무소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 멋진 건물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면면이 이 건물이 지어진 그 스토리를 본다면 건물의 전면부와 후면 부분에 구분이 없고 어디에서나 사방에서 전면이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소가 있는 부분은 구도심과 남원천이라는 곳,
그리고 여러 새 도시로 가는 신도시로 가는 길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여기서 거부감 없이 지나들 수 있는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교차로로 건물을 구성을 한 거죠. 같은 2012년도에 경북 영주시에 있는 문수면 조제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조용하게 지어진 하나의 보건진료소라기보다는 그 시골 마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보건진료소에 들려서 여기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살롱 같은 카페 같은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과의 관계성에 기반한 공공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고령자들을 우리 사회의 동반자로서 연계성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으로서 맞이하느냐 이 입장에서 고민이 된 바로 고령자들의 사회활동 서비스 프로그램인 인디펜던스 매터스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는 디자인 카운슬이라는 영국의 그 기관이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컨셉, 즉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삶과의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컨셉으로 공모를 진행해서 그 공모에서 당선이 된 7개의 사회 고령자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의 미트 투 이트라든지 애프터워크 클럽이라든지 디어메이징이라든지 이런 7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면서 고령자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지막까지 활동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시흥시 읍내에 있는 이제 건강학교도 우리 한국이 그 고령화 사회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이런 그 보건소 안에 건강학교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한 사회 고령 사회로 가는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소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 공공 디자인과 지역이라는 영역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제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디자인적 활동을 볼 때 너무나 재미있고 참신한 활동들이 이미 많이 선진 사례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 고 정기훈 건축가께서 하셨던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그 정기훈 건축가님께서는 무주의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거주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개선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고 노무현 그 전 대통령님의 그 사택을 건축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은 건축가지만 어떤 큰 보기 좋은 멋진 건축물을 짓기보다도 그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보건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맡을 때도 보건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필요함을 알고 목욕탕이 지어졌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남겼던 말씀이 내가 디자이너로서 건축가로서 한 일은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공간으로 번역을 한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저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공 디자인이 그 지역의 발전이라는 부분을 염두하고 진행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그 삼터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지 그것이 정말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착한 그리고 좋은 공공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